안녕하세요. 저는 박정민 30년간 1위 60명의 뇌졸중 환자를 치료한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인 사망 원인 4위가 뇌혈관 질환인데 이 중 30%가 밤중에 발생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들 대부분이 저녁 식사 후 건강하다고 믿고 먹은 음식 때문에 위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6개월 전 서울 강남에 사는 68세 김영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저녁 8시쯤 TV를 보면서 호두, 아몬드를 한 줌씩 드셨대요. 견과류가 뇌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먹었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4시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갔지만 경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사들이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밤 먹던 견과류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려서 새벽 시간 뇌혈관에 무리를 준 거예요. 견과류 자체는 좋은 음식이지만 먹는 시간과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이상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저녁에 견과류를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90%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녁 7시 이후에 견과류를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5년간 공동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정보만 제대로 알아도 뇌졸중 위험을 65%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영철 할아버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가족의 생명을 지키세요. 댓글에 견과류 제대로 먹기라고 적어주시면 특별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밤 시간대, 정확히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위험해요. 이 시간을 마의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왜 이 시간이 위험할까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부교감신경에서 교감신경으로 바뀌면서 혈압이 급상승해요. 정상인도 이 시간에 혈압이 30mg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날 저녁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50mm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부산의 72세 이순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이었는데 저녁마다 땅콩과 아몬드를 드셨어요. 단백질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며 벨119를 부르셨어요. 병원 도착했을 때 혈압이 200개 미십이었습니다. 의사가 식습관을 조사해보니 문제가 명확했어요. 저녁 8시 이후에 먹은 견과류가 소화되면서 혈중 지질 농도를 높였고 여기에 견과류에 들어간 소금까지 더해져 혈압을 폭발시킨 거예요. 다행히 큰 뇌졸중은 피했지만 미세 뇌출혈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견과류가 왜 밤에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지방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호두는 65%, 아몬드는 50%, 피칸은 무려 72%가 지방이에요. 낮에는 활동하면서 소화되지만 밤에는 그대로 혈액으로 들어가요.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오메가6 지방산 문제예요. 견과류에는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훨씬 많아요. 오메가6가 과다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밤중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작과 해바라기 씨는 오메가6가 너무 많아서 저녁엔 절대 피해야 해요. 세 번째,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 때문이에요.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요.
낮에는 좋지만 밤에는 문제가 돼요. 갑자기 혈관이 확장되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전의 64세 박상호 씨는 매일 밤 캐슈넛을 먹었어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들었대요. 그런데 점점 불면증이 심해지고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4시간 혈압 측정을 해보니 새벽 시간 혈압 변동이 극심했습니다. 견과류를 아침으로 옮기자 2주 만에 증상이 사라졌어요. 네 번째, 소금과 조미료 문제입니다. 시중에 파는 견과류 대부분이 볶음 소금, 버터, 설탕으로 가공돼 있어요. 한 봉지에 나트륨이 500파인팔미미기록이나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이런 걸 먹으면 체내 수분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광주의 58세 정미선 씨는 허니버터 아몬드를 즐겨 먹었어요. 달콤해서 저녁 간식으로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얼굴이 붓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당뇨 전 단계와 고혈압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공 견과류를 끊고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견과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의 대사가 가장 활발해요. 지방 분해 효소도 많이 나와서 견과류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30끼입니다. 호두 6개, 아몬드 23개, 캐슈넛 18개 정도예요. 이것도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나눠 드세요. 오전에 절반, 오후에 절반 이렇게요. 절대 저녁 7시 이후엔 먹지 마세요. 인천의 61세 김정숙 씨는 이렇게 바꿨어요. 아침 9시에 호두 3개와 요구르트 오후 2시에 아몬드 10개와 녹차를 드십니다. 처음엔 저녁에 먹던 습관 때문에 힘들었는데 2주 지나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특히 아침에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어요. 요구르트나 우유와 함께 먹으면 칼슘이 지방 흡수를 조절해줘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과 먹으면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녹차와 함께 먹으면 카테킨이 항산화 작용을 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커피와 함께 먹으면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술과 함께 먹으면 간에 부담을 주고 중성지방이 급증해요.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과다로 혈압이 위험해집니다. 이제 저녁 식사 전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50세가 넘으면 저녁 식사를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원칙은 시간입니다. 저녁 7시 이전에 먹는 게 이상적이고 늦어도 8시는 넘기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에서 자야 혈당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울산의 55세 이철수 씨는 회사원이라 저녁을 늦게 먹었어요. 보통 9시, 10시에 먹고 12시에 잤죠.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피곤했어요. 건강검진에서 역류성 식도염과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근 후 바로 6시 30분에 저녁을 먹는 습관으로 바꾸니 3개월 만에 증상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양입니다.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라는 말 아시죠? 50세 이후엔 정말 이렇게 해야 해요. 저녁은 하루 칼로리에 225 3초가로만 섭취하세요. 밥은 반 공기, 국은 작은 그릇, 반찬은 2-3가지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음식 종류예요.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은 피하세요. 나트륨이 체내 수분을 잡아두면서 밤새 혈압을 올립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도 저녁엔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 맑은 국이나 숭늉을 드세요.
대구의 66세 홍순자 할머니는 평생 김치를 많이 드셨어요. 저녁마다 김치찌개에 김치를 듬뿍 드셨죠. 그런데 점점 다리가 붓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염식으로 바꾸고 특히 저녁은 싱겁게 먹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음식도 저녁엔 독이에요.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지방 축적이 늘고 새벽 저혈당 위험도 생깁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절대 조심해야 해요. 전주의 59세 김영희 씨는 저녁 후 디저트로 케이크를 즐겼어요. 하루의 마무리는 달콤하게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점점 살이 찌고 피로감이 심해졌어요. 당화혈색소가 7.2로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녁 디저트를 끊고 3개월 만에 6.5로 떨어졌어요. 튀김과 기름진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만두, 전.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오래 걸려요. 밤새 위장이 일을 하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트랜스 지방이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촉진해요. 제주의 63세 박영수 씨는 치킨을 너무 좋아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저녁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죠. 콜레스테롤이 280까지 올라가고 협심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관상동맥이 70% 막혔다고 경고했어요. 튀김을 완전히 끊고 6개월 후 콜레스테롤이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녁에 뭘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구이나 조림으로 해서 소금은 적게 쓰세요. 두 번째는 두부와 콩 제품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가 잘 되고 이소플라본이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두부 한 모 콩나물국 된장 소량 정도가 적당해요. 단 두부도 튀기지 말고 데치거나 구워서 드세요. 세 번째는 채소예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생채소보다는 살짝 데친 나물이 소화가 잘 돼요. 수원의 57세 정민수 씨는 저녁 메뉴를 완전히 바꿨어요. 현미밥, 반공기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미역국으로 구성했죠. 처음엔 심심했는데 일주일 지나니 속이 편하고 잠이 잘 왔어요. 아침에 개운한 느낌이 정말 좋아요. 운동 시간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운동하시는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격렬한 운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플랭크, 스쿼트, 역기들기 같은 근력 운동을 밤에 하면 혈압이 급상승해요. 창원의 65세 최영호 씨는 저녁 9시에 헬스장에서 운동했어요. 밤에 운동해야 잘 잔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운동 중 가슴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운동 중 혈압이 180일 베페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오전 운동으로 바꿨습니다. 요가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거꾸로 서는 자세나 머리를 아래로 하는 자세는 뇌압을 올립니다. 50세 이후에는 이런 자세를 피하고 부드러운 스트레칭 위주로 하세요. 저녁엔 걷기 정도만 하는 게 안전합니다. 저녁 식후 산책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식후 20개에서 30분 쉬었다가 천천히 걸으세요. 빠르게 걷거나 오르막을 오르면 안 돼요. 평지를 시속 3~4km 속도로 15~20분 걷는 게 적당합니다. 성남의 60세 이정희 씨는 매일 저녁 식후 남편과 산책을 해요. 처음엔 바로 나가서 빨리 걸었는데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차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소화도 잘 되고 부부 대화 시간도 생겼어요.
물 마시는 것도 전략이 필요해요. 저녁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 돼요.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숙면을 방해받아요. 잠자리 습관도 중요합니다.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꼭 잠자리에 드세요. 밤 11시에서 새벽 3시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혈관이 회복되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안양의 62세 박미경 씨는 만성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보통 새벽 1, 2시에 잠들어 아침에 피곤했죠. 수면 패턴을 바꾸기로 했어요. 저녁 1, 7시, 이전 식사 9시부터 조명 낮추기, 10시 30분 잠자리 들기를 실천했어요. 한 달 후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저녁 시간 스트레스는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압과 혈당을 올립니다. TV 뉴스나 자극적인 프로그램은 피하세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세요.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기 전 5, 10분 명상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들숨의 평화, 날숨의 감사를 반복해보세요. 의정부의 56세 김상훈 씨는 퇴직 후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저녁마다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죠. 건강이 나빠지자 명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5분도 못 견뎠는데 이제는 20분씩 해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혈압약도 줄였어요. 이제 구체적인 119까지 견과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 건강에 최고지만 지방 함량이 65%나 돼요. 특히 저녁에 먹으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아침에 3세계 오메가3 보충 목적으로 드세요. 꿀이나 설탕 없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아몬드예요. 비타민 E가 풍부하지만 칼로리가 높아요. 아몬드 23개가 160칼로리입니다. 저녁에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져요. 오전 10시경 10개 정도를 우유와 함께 드세요.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도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캐슈넛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에 좋아요. 하지만 탄수화물도 많아서 혈당을 올립니다. 당뇨가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해요. 점심 후 디저트로 7벌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피칸이에요. 지방 함량이 72%로 견과류 중 최고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지만 저녁에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요. 일주일에 두세 번 오전에 5개 이내로 제한하세요. 다섯 번째, 잣입니다. 잣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지만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아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저녁은 절대 피해야 해요. 아침 죽에 한 숟가락 정도 넣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땅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콩과 식물이지만 견과류처럼 먹죠. 단백질이 많아서 좋지만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 위험이 있어요. 볶은 땅콩 20개 이내 점심시간에 드세요. 일곱 번째, 해바라기씨예요. 비타민 B가 풍부하지만 칼로리가 매우 높아요. 작은 한 줌이 200칼로리가 넘습니다. 샐러드에 한 숟가락 정도만 뿌려 드세요. 이제 실제로 성공한 분들의 자세한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천안의 68세 조영철 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TV에서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 매일 밤 호두, 아몬드, 캐슈넛을 먹었어요.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350까지 올라갔어요. 의사가 이대로 가면 뇌졸중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죠.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견과류를 아침 9시로 옮기고 양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저녁은 6시에 생선과 나물 위주로 가볍게 먹었죠. 3개월 후 중성지방이 150으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로 감량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청주의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고생했어요. 잠이 안 와서 밤마다 견과류를 먹으며 TV를 봤죠. 뭐라도 먹으면 잠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오히려 더 잠이 안 왔고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야식이 문제였어요. 견과류의 지방이 위산 역류를 일으키고 교감신경을 자극한 거예요. 저녁 7시 이후 금식 대신 아침에 견과류와 요구르트를 먹기 시작했어요.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의 60세 이영희 씨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견과류를 먹었어요. 그런데 저녁마다 한 봉지씩 먹다 보니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갔어요. LDL이 180까지 치솟았죠. 건강식품인데 왜 이럴까? 의아했답니다. 영양사 상담을 받고 깨달았어요. 견과류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요. 하루 30그로 제한하고 오전과 오후에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저녁은 채소 위주로 바꿨죠. 6개월 후 LDL이 120으로 떨어지고 HDL은 60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계절별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알레르기 주의 시기예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견과류 알레르기도 생기기 쉬워요. 처음 먹는 견과류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여름엔 견과류가 쉽게 상해요. 습도가 높으면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어요.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냉장 보관이 안전합니다. 여름엔 양을 평소의 70% 정도로 줄이는 것도 좋아요. 가을은 견과류의 계절이에요. 신선한 견과류가 나오는 시기죠. 하지만 새 견과류일수록 지방 함량이 높아요. 천천히 양을 늘려가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가을엔 밤도 좋은 대안이에요. 밤은 탄수화물이 많아 포만감을 주면서도 지방은 적어요. 겨울엔 견과류 섭취가 도움이 돼요. 칼로리가 높아 천 유지에 좋거든요. 하지만 실내 생활이 많아 운동량이 줄어드는 시기라 과식은 금물이에요. 겨울엔 따뜻한 차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강릉의 66세 박정자 씨는 계절별로 견과류 섭취를 조절해요. 봄엔 아몬드 위주, 여름엔 양을 줄이고 가을엔 새 호두, 겨울엔 잣과 밤을 먹어요. 계절 따라 먹으니 몸이 더 편해졌어요. 견과류와 약물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해요.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면 비타민 K가 많은 견과류를 조심해야 해요. 혈압약을 먹는다면 염분이 첨가된 견과류는 피하세요. 당뇨약을 복용 중이면 견과류의 탄수화물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고향의 70세 신영수 씨는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어요. 호두를 많이 먹었는데 INR 수치가 불안정했어요. 의사와 상담 후 견과류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하니 약물 조절이 쉬워졌습니다. 견과류 구입과 보관법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껍질째 사서 먹기 직전에 까세요. 껍질을 깐 견과류는 산패가 빨라요. 구입할 때는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3개월 이내 제품을 선택하세요. 보관은 밀폐용기에 넣어 서늘한 곳에 두세요. 냉장고가 가장 좋고 대량 구입했다면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한번 개봉한 제품은 2주 안에 먹는 게 좋습니다. 쩐내가 나거나 맛이 이상하면 바로 버리세요. 견과류를 직접 볶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생견과류를 사서 프라이팬에 살짝 볶으면 고소해져요. 하지만 기름은 넣지 마세요. 소금도 최소한만 사용하고요. 160도에서 10분 정도 오븐에 구워도 좋습니다. 용인의 58세 최정숙 씨는 견과류를 직접 관리해요. 매주 일요일에 일주일 분량을 소분해요. 하루 분량씩 작은 통에 담아두니 과식도 막고 신선도도 유지돼요.
이제 저녁 식사와 관련된 다른 음식들도 자세히 알아볼게요. 김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지만 저녁엔 조심해야 해요. 김치 100개 나트륨이 600mg이나 들어있어요. 저녁에 김치를 많이 먹으면 밤새 목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물김치나 백김치를 소량만 드세요. 평택의 63세 홍길동 씨는 김치 없이는 못 사는 분이었어요. 저녁마다 김치를 반 포기는 먹었죠. 그런데 점점 다리가 붓고 혈압이 올라갔어요. 저녁 김치를 3분의 1로 줄이고 대신 오이나 양배추를 먹기 시작했어요. 2달 만에 부종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국물 요리도 저녁엔 피하세요. 찌개탕 라면.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 폭탄이에요. 국물까지 다 먹으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남기세요. 과일도 시간이 중요해요.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당분이 많아요. 특히 열대과일 망고 파인애플이나 포도 수박은 당도가 매우 높아요.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 치솟고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과일은 오전이나 점심 후 디저트로 드세요. 시흥의 54세 김미영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저녁을 과일로 대체했어요. 과일은 살 안 찐다고 믿었죠. 하지만 3개월 후 오히려 2kg이 늘었고 중성지방도 올라갔어요. 과일을 아침으로 옮기고 저녁은 채소 샐러드로 바꾸니 한 달 만에 3kg이 빠졌습니다. 유제품도 저녁엔 신중해야 해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는 좋은 단백질원이지만 저녁에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복부 팽만과 가스가 생겨 수면을 방해합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저지방 제품을 소량만 드세요. 차와 커피도 시간이 중요해요. 카페인은 6시간 이상 체내에 남아요. 오후 3시 이후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녹차, 홍차도 카페인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녁엔 카모마일차, 대추차, 루이보스차 같은 무카페인 차가 좋아요. 파주의 61세 정수연 씨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었어요. 그런데 약을 끊으니 더 잠이 안 왔죠. 수면 일기를 쓰면서 원인을 찾았는데 저녁 커피가 문제였어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끊으니 2주 만에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알코올은 최악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이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데 큰 착각이에요.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새벽에 깨게 만들어요. 게다가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일으키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화성의 65세 이상철 씨는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셨어요. 술 없으면 못 잔다고 했죠. 그런데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아침마다 손이 떨렸어요. 알코올 의존증 초기였습니다. 전문 상담을 받고 단주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3개월 후 진짜 잠이 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50대 이후 저녁 시간 루틴을 구체적으로 짜드릴게요. 오후 5시 30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 피로를 풀어주세요. 목, 어깨, 허리를 부드럽게 돌려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를 시작하세요. 현미밥, 반 공기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 나물 2-3가지 맑은 국으로 구성하세요. 천천히 씹어 먹는 게 중요해요. 최소 20분은 걸려야 포만감이 옵니다. 오후 10시 30분 식사를 마치고 10분 정도 앉아서 쉬세요. 바로 움직이면 소화가 안 됩니다. 오후 6시 40분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세요.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면 좋아요. 20분 30분이 적당합니다. 오후 7시 10분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세요. 소화를 돕고 몸을 이완시킵니다. 오후 8시 가벼운 취미 활동을 하세요. 독서, 뜨개질, 그림 그리기 등 조용한 활동이 좋아요. TV는 볼 수 있지만 자극적인 프로그램은 피하세요. 오후 9시 목욕이나 샤워를 하세요. 따뜻한 물로 근육을 이완시키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오후 9시 30분 잠자리 준비를 시작하세요. 방 온도를 18, 20도로 맞추고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는 게 좋습니다. 오후 10시 침대에 누워 명상이나 복식 호흡을 하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후 10시 30분 수면 시작. 이 시간에 잠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대가 되고 다음날 컨디션이 최상이 됩니다. 안산의 67세 김명숙 씨는 이 루틴을 6개월째 실천 중이에요. 처음엔 일찍 자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몸이 시계처럼 정확해졌어요. 밤 10시만 되면 저절로 졸려요. 아침 5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하루가 너무 상쾌해요. 만약 저녁을 늦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죽 수프를 선택하고 따뜻한 음식이 찬 음식보다 좋습니다. 식후 최소 2시간은 깨어 있어야 해요. 야근이 잦은 분들을 위한 팁도 있어요. 오후 5시경 간단히 요기를 하고 퇴근 후엔 가벼운 야식만 드세요. 샐러드 두부 삶은 달걀 정도가 적당해요. 절대 라면이나 치킨 같은 건 피하세요. 성동구의 52세 직장인 박진호 씨는 야근이 잦았어요. 밤 11시에 퇴근해서 치킨에 맥주가 일상이었죠. 몸무게가 10kg 늘고 지방간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는 저녁 6시에 도시락을 먹고 야근 후엔 두유만 마신대요. 3개월 만에 5kg 감량하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이나 외식 시에도 원칙을 지켜야 해요. 뷔페에서는 샐러드부터 시작하고 튀김류는 피하세요. 한식당에서는 된장찌개보다 맑은 구글 중식당에서는 짬뽕보다 짜장면을, 그것도 곱빼기 말고 보통으로 선택하세요. 경기도 양평의 64세 한정희 씨는 여행을 자주 가요. 여행 가서까지 조심하기 싫었는데 한번 탈이 나니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여행지에서도 저녁은 가볍게 현지 음식도 낮에 먹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성 폭식도 조심해야 해요. 가족 걱정, 경제적 부담, 건강 불안. 이런 스트레스가 저녁 폭식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스트레스를 음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천의 57세 이미자 씨는 남편과 싸우면 과자를 한 봉지씩 먹었어요. 화나면 단계 당긴다며 초콜릿 케이크를 먹었죠. 상담사의 도움으로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화날 때 음식 대신 일기를 쓰니 폭식이 줄고 체중도 안정됐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저녁 과식은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킵니다. 체중이 늘면 기도가 좁아지고 위산 역류도 심해져요.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것만으로도 수면 무호흡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의 69세 최병철 씨는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어요. 양압기를 써도 효과가 적었죠. 의사가 살을 빼고 저녁을 줄여보라고 권했어요. 저녁을 샐러드 위주로 바꾸고 10kg 감량하니 코골이가 확 줄었습니다. 아내가 더 좋아한다며 웃으셨어요. 계절별 저녁 메뉴 추천도 해드릴게요. 봄에는 봄나물 달래 냉이 쑥을 활용한 나물 요리 두릅이나 죽순 같은 새순 채소가 좋아요. 알레르기가 있다면 조심하고요. 여름에는 오이토마토 같은 수분 많은 채소, 콩국수 저녁엔 반 그릇만 냉채 요리가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소화가 어려우니 상온 정도가 적당해요. 가을에는 버섯류 표고, 느타리팽이, 단호박 고구마 소량 같은 제철 채소가 좋아요. 따뜻한 국물 요리도 괜찮지만 싱겁게 하세요. 겨울에는 무배추 같은 뿌리 채소, 시래기 우거지 같은 건나물 요리가 좋습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해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저녁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첫 주는 저녁 시간을 30분만 앞당겨 보세요. 둘째 주는 양을 조금 줄이고 셋째 주는 견과류를 아침으로 옮기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80%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특별한 날은 예외를 두되 다음 날 바로 원칙으로 돌아오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더 좋아요. 배우자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고 자녀들과 건강한 저녁 메뉴를 짜보세요.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50세 이후의 건강은 저녁 시간이 결정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꿔보세요. 견과류는 아침으로 저녁은 가볍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바꿀 것입니다. 저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건강한 저녁이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다음 편에서는 5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아침 식사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속에 커피, 차가운 우유, 기름진 빵. 이런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고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듭시다.